신뢰의 끈이 가장 견고해야 할 사이에서 그 끈이 끊어질 때 그 아픔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당한 배신은 심장을 겨누는 화살과도 같게 느껴지고 납니다. 혹시 살면서 한 번쯤 가까운 이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가장 가까운 이가 숨겨온 충격적인 비밀을 관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의심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파고들수록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방향으로 흘러가며 조사를 진행할수록 믿기 힘든 실체가 드러나 결국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진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은 30대 남성 김상현 씨입니다. 그는 아내 임신 시기가 맞지 않다는 의심을 본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사건 속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들요. 지금부터 충격적인 실화 사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따뜻한 애살이 창문으로 빛이 전 어느 날 오후, 저는 지난 사건의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서 고 검은색 정장 차림에 손마시가 하얗게 될 정도로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전화로 예약했던 김상현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떨리는 듯 했습니다. 아, 김상현님, 어서 오세요. 급하게 부탁드렸는데 상담 예약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쪽으로 편하게 앉으세요. 그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의 긴장이 조금 더 풀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애쓰는 듯이 말이죠. 어떤 일로 저희를 찾아오셨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에이레이는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이런 곳을 찾아와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제 아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끝남과 동시에 찹찹한 표정으로 자신의 얼굴을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가요? 이레이는 서류 가방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해 보이는 한 쌍의 부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5년 됐습니다. 처음부터 아이를 원했지만 잘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병원도 많이 다니고 그 과정에서 다툼도 많았습니다. 불임 치료는 정말 힘든 과정이었어요. 아내는 매번 실패할 때마다 더 깊은 우울감에 빠졌고 저도 많이 지쳤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시도한 시험관 시술도 실패했을 때 저희는 잠시 아이를 갖는 곳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기로 했어요. 아내의 몸도 많이 망가졌었거든요. 그런데 2달 전 아내가 갑자기 임신 소식을 알려줬어요. 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기뻤죠. 그의 눈에 잠시 빛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빛은 사라지고 다시 어둠의 그림자가 드려졌습니다. 5년 동안 기다렸던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어요. 정말 하늘을 날 것까지 행복했어요. 유리에 있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을 켜자 밝게 웃고 있는 여성의 사진이 낫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 여성은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아름다운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임신 소식을 알게 된 후 찍은 사진입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봤어요. 제 아내는 올해 32세고
저보다 2살 어립니다. 이름은 박지영이고요. 그는 사진을 바라보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의심을 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게 임신 주소와 저희가 관계를 가진 시기가 맞지 않아요. 제가 해외 무역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출장으로 한 달에 2주 이상은 해외에 나가 있게 되었어요. 최근 몇 달은 한 달에 몇 번 만날까 말까 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 있을 때도 지방 출장이 잦았죠. 사실 이것도 저희가 아이를 갖기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였을 거예요.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었으니까요. 그런데 의사가 말한 임신 시기는 제가 출장 중이었던 때예요. 그는 핸드폰을 다시 꺼내 킬린더 앱을 보여주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출장의 이정과 초록색으로 표시된 병원 방문 일정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내가 약 임신 16주라고 했어요. 그 말은 이 시기에 임신했다는 건데, 이때 저는 3주 동안 해외 출장 중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일주일 정도 지방 출장이 있었고요. 그래서 혹시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을 이어가기 힘든데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이 계산을 잘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초음파 사진도 보고 다시 확인해 봐도 제가 없던 시기에 임신한 게 맞더라고요. 아이가 태어나면 친자 확인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그 전에 진실을 알고 싶어요. 친자 확인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정말 괴로웠어요. 하지만 의심이 자꾸만 커져가는 걸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의심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아내를 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내는 행복해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고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슨 마음이신지 이해합니다. 우선 아내분에 대해 좀 더 알려주시겠어요? 혹시 아내분의 직업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내는 전업주부입니다. 저희는 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결혼 초에는 아내가 디자인 회사에서 일했지만 불임 치료를 시작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퇴사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시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전임 편이에요. 특히 아버지는 아내를 많이 예뻤습니다. 교수직에서 은퇴하시고 보통 집에서 열 있는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그리고 항상 아내를 늘 배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죠. 어머니는 조금 엄격하신 편이지만 그래도 사이가 나쁘진 않아요. 특히 아내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많이 안쓰러워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더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아내분께서는 보통 어떤 일과를 보내시나요? 산부인과에 정기검진을 가고 그 후에는 주로 집으로 바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있습니다. 요즘은 입덕이 심해서 거의 외출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어요 몸의 모니 이온이 그라몬정이 둘은 더는 5번. 지온이 이온이 그라몬정이 병원 가는 것 외에는 대부분 집에 있어요. 아, 그리고 매주 수요일에는 임산부 요가 수업을 듣는다고 했어요. 오후 20부터 3시까지요.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아내분의 일상을 관찰하고 혹시 다른 남성과 만남이 있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내가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해주세요. 만약 제 의심이 잘못된 것이라면 아내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제 의심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가 사무실을 나간 후 저는 메모장에 그가 말해준 정보들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파창하던 날씨가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비출리는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무게를 예고하듯이 말이죠. 삼정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의뢰인분의 아이가 아닐까요?
아직은 모르지. 하지만 임신 시기가 맞지 않다는 건 확실히 의심할 만한 일이긴 하지. 사람들은 항상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때론 그 진실이 더 큰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말이지.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진실을 찾아서 알려드리는 것 뿐이죠. 저와 정 실장은 조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 실장, 일단 기본적인 조사부터 시작하자. 아내의 일상을 확인하고 특히 산부인과 방문 시간과 누구와 함께 가는지 주목해야 돼. 삼정님, 알겠습니다. 먼저 집 주변을 확인해보고 산부인과도 주시해 봐야겠어. 아내의 분해 일거를 파악하기 위해 미행을 바로 시작하자. 저는 아침 일찍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좋아. 나는 산부인과 조고를 확인해 볼게. 우리는 먼저 아내 박지영 씨의 일상부터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정 실장은 의뢰인 김상현 씨의 집 근처에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병원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오전 9시경 아내 박지영 씨가 집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차림으로 산부인과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그녀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약 30분 후 진료를 마친 그녀는 약후게들로 영양제를 받아들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5시쯤 다시 집에서 나온 아내 박지영 씨는 인근 마트에서 장을 보고는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요일에는 예정대로 임산부 요가 수업에 참석했고 그 외에는 특별한 외출은 없었습니다. 참장님, 지금까지는 특별한 만남이나 수상한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게 일단 조금 더 조사해보자. 주말에도 저희는 미행을 계속했지만 아내 박지영 씨는 주로 집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남편과 함께 외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아내 박지영 씨의 일상에서는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성실한 며느리이자 임산부로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 본께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맞아. 하지만 임신 시기가 맞지 않다는 건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주변 인물들도 조사해 볼까요? 시부모님이나 친구들이요. 좋은 생각이야. 주변 친구들과 시부모님과의 강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그리고 조사 8일째 되는 날, 우리는 의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침 일찍 박지영 씨가 산부인과를 향해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내 박지영 씨가 산부인과에 갈 때 시아버지 김초롱 씨가 함께 동행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초롱 씨는 60대 중반으로 보였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이는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팔을 부드럽게 잡아주며 걸었습니다. 오늘은 시아버지가 함께 병원에 가네요. 가족이니까 함께 갈 수도 있는 거겠지. 의뢰인분 말처럼 며느리를 많이 챙기시네. 우리는 그들을 미행했고 병원에서 나온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사이가 많이 좋아 보이네요. 정 실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카페 구석자리에서 그들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종종 며느리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누는 듯 했습니다. 둘이 좀 많이 친밀해 보이는데요. 며느리랑 시아버지 공개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워. 그런데 저 손잡는 모습이 일반적인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처럼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단정치기는 이르니까 계속 지켜보자. 그렇게 이틀이 지났고 저희는 또다시 아내 박정 씨와 시아버지 김철웅 씨가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길에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배를 자연스럽게 쓰더더 걷고 그녀는 그런 그의 행동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또 같이 병원에 가네요? 이번엔 좀 더 가까이서 지켜볼까요? 그래,
병원 진료 후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자. 정 실장은 병원 대기실로 들어가 한쪽에 자리를 잡았고 저는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약 1시간 후 그들은 병원을 나갔고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병원에 있던 정 실장이 나와 제게 전해주면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삼종님 아내분이 병원에서 나오기 전에 앞에 있는 간호사에게 지금 정도식이면 관계를 가져다 대는 게 맞는지 물었어요. 간호사는 지금은 이제 안정기라서 조심해서 관계를 가져는 건 괜찮다고 했고요. 뭐지? 지금 우리 임계속은 해외 출정 중인데 그렇게 병원에서 나온 아내분과 시아버지를 뒤따르다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후 한적한 뒷골목에 있는 호텔로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그들을 본 순간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해결되지 않던 매듭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정 실장, 지금 우리가 본 게 맞아? 아니, 이게 진짜인가요? 시아버지랑 며느리가 일단 빨리 사진 증거를 남겨야겠어. 저는 급히 카메라를 꺼내 그들이 모텔이 들어가는 순간을 열어 장 촬영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이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상황인데요. 그래, 나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저희는 모텔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매우 천천히 흘렀습니다. 그렇게 약 2시간 후 그들은 모텔에서 나와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네요. 아주 철저하게 계획된 행동 같아요. 그래, 이제 아내분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건 분명해졌어. 철저님, 이런 경우 우리인에게 어떻게 하려 할까요? 아직은 조금 일러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볼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우리인에게 정확한 진실을 전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희는 이틀 뒤 다시 그들을 미행했고 이번에는 식당에서 그들 옆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엿들을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근처의 조용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들을 따라 들어가 바로 옆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벌써 5달이 되어가네요. 그래,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좋겠다. 오늘 검진 결과는 아주 좋대요. 태아 발육도 잘 되고 있다고 하고 우리 아이가 기특하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녀의 말 중에 우리 아이라는 표현이 저희 귀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지영아, 너무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하지만 남편이 의심할 수도 있어요. 임신 시기를 계산해보면 언젠가 밝혀질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그건 걱정하지 마. 아들을 어떻게든 설득할게. 내가 이 아이를 포기할 리 없잖아. 네가 5년 동안 얼마나 아이를 원했는지 알아. 내 아들이 너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으니. 그리고 혹시나 아들이 아이의 친자 검사를 한다면 아들은 내 유전자를 받았으니 아들이랑 친자라고 나올 거야. 아내 박정 씨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시아버지 김초롱 씨의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대화를 더 들으며 우리는 충격적인 진실의 정모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초롱 씨와 아내 박정 씨의 관계는 약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고 불임으로 고통받던 아내 박정 씨에게 시아버지가 도움을 주겠다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삼정님, 이건 정말 그래 너무 충격적이야.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그레인에게 알려야 돼. 식당을 나와 저희는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희에게 주차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레인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건 알 수 없지.
하지만 우리의 이런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야. 우리는 마침 오늘 한국으로 돌아온 의뢰인 김장현 씨에게 즉시 연락을 취했고 그는 사무실로 바로 달려왔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이든 저는 꼭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내분을 며칠간 미행한 결과 아내분은 시아버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죄송하지만 저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사진은 두 분께서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고 두 분의 대화도 들었습니다. 아내분 뱃속의 아이는 아니, 아버지야, 아이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화조차 내지 못하는 충격에 빠진 듯 보였습니다. 이럴 수가,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아버지랑 아내가, 아니, 지금 당장 집으로 가봐야겠습니다. 진정하세요.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그를 따라갔습니다. 그가 무슨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저희도 즉시 집으로 따라 올라갔고 집에 도착한 의미는 거실에서 대화 중이던 아버지와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의미는 현관문도 닫지 않은 채 아내와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당신, 나한테 할 말 없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무고고 단단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두 사람은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상현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아버지 김초롱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내 박지용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 질문에 대답해. 둘이 무슨 짓을 벌인 거야?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김초롱 씨와 아내 박지용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일회인 김상현 씨는 한 걸음씩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에서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현아, 진정하고. 진정? 아버지라면 진정할 수 있겠어요? 내 아내와 아버지가, 그리고 그 뱃속의 아이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내 박지용 씨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다 알아요? 전부 다요. 둘이 임신한 와중에도 모텔에 가고,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아버지의 아이라는 것도 모두 전부요. 아내 박지용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격렬하게 흔들렸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가 아이를 갖기 힘들었잖아. 난 그저 당신에게 아이를 선물하고 싶었어. 5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래서 아버지랑 그런 짓을 했다고? 그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아들아, 내 잘못이다. 네가 출장 갔을 때 우연히. 아버지 김추롬 씨는 아들에게 닦아 그려였지만 김상현 씨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우연히? 우연히 며느리를 임신시켰다고요? 당신은 아버지 될 자격도 없어. 크게. 너희가 계속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걸 보면서 지영이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았어. 그래서 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버지가 며느리와 그런 관계를 맺는 게 정당했다고 지금 말하는 건가요? 상현아, 우리가 실수한 게 맞아. 하지만 이 아이는. 아버지 김추롬 씨는 아내 박지영 씨의 배를 갈기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동생이자 내 자식이 될 뻔한 거네요. 당신들은 진짜 미쳤어. 의외인 김상현 씨는 주먹으로 벽을 내려쳤고 그 충격으로 액자가 떨어져 깨졌습니다. 난 정말 아이가 갖고 싶었어. 그냥 행복한 가정을 원했을 뿐인데 그래서 나를 이렇게 배신했어? 이게 당신이 원하던 행복한 가정이야? 의외인은 더 이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울음을 터치었습니다. 당신들은 내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줬어. 이게 용서될 수 있을 것 같니? 김상현 씨는 그 자리에서 가방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의 상처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망연자식한 상처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잠시 따라가다 그가 택시를 타고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린께서 받은 상처 치유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정말 잘 모르겠어. 하지만 일단 시간이 필요할 거야. 그로부터 3개월 후 의뢰인 김상현 씨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탐정님께 덕분에 저는 고통스럽지만 진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아버지와는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괴로웠지만 지금은 새로운 도시에서 새 직장을 구해 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행복한 거짓말보다 낫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진실을 모른 채 그 아이를 제 아이로 키웠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니까요.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거짓 위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 위안이 됩니다. 언젠가는 다시 믿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희망합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현 드림 메일을 읽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고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이 사건은 제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서 오는 배신의 고통을 목격했으니까요. 우리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과 충격적인 진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위한 삶을 시작할 용기를 가진다면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사건이 여러분께 어떤 생각을 불러 이렇게 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새로운 이야기 놓치지 마세요. 탐정들의 비밀노트.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